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브레이크 관련돼서 좀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크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원리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만 밟았을 뿐인데 1톤이 넘는 차량의 무게가 정차되는 게 신기하셨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파스칼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파스칼의 법칙은 단면적이 적은 곳에 힘을 가하게 되면 반대편에 단면적이 많은 곳에 큰 힘이 작용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파스칼의 법칙에 대입을 해보면 단면적이 적은 곳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뜻하고요. 단면적이 넓은 곳은 브레이크 캘리퍼의 피스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레이크 라인이 유압 회로가 형성이 되어져서 파스칼의 법칙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압 회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 회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은 힘으로 더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장치 중 하나는 바로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드로백은 브레이크 부스트라고 단어를 칭하게 되죠. 부스트는 차량 내부에서, 즉 엔진 안에서 발생되는 진공을 이용한 장치인데요. 그 진공을 이용해서 다이어프램을 적은 힘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바로 브레이크 부스트, 즉 하이드로백이 작동을 하게 되고, 하이드로백이 적은 단면적의 마스터 실린더를 밀게 되고 유압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마지막 반대편에는 브레이크 캘리퍼, 피스톤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엔진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진공이 당연히 형성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부스트는 작동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때는 부스트 힘을 받을 수가 없고 순전히 사람 다리 힘으로만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작동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는 브레이크 페달이 엄청 딱딱해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동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슉슉 소리가 나는 이유도 부스트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되면, 한마디로 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게 되면 부스트는 당연히 엔진 안에 있는 진공을 이용을 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순전히 사람의 다리 힘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질 않고 딱딱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론 어려우실 테지만 시동이 꺼졌을 때는 단 한 번의 기회, 부스트를 딱 한 번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한 번의 기회로 천천히 브레이크에서 절대 발을 떼지 마시고 천천히 브레이킹을 하시면서 갓길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원리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브레이크 패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교체하셨을 법한 브레이크 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장착 위치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단면적이 넓은 곳에 피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면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의 안에 있는 피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줌으로써 엄청난 제동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제동력은 브레이크 디스크, 즉 휠이 돌아가고 있는 1:1 비율로 브레이크 디스크는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디스크를 패드가 마찰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차를 정차시키는 겁니다. 패드와 디스크가 마찰하여 정지시킨 것만큼 당연히 패드와 디스크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열은 대략적으로 400도에서 500도가 이상이 되는 그런 브레이크 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레이크 패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모가 될 것이며,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온도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브레이크액이 노출이 되어져서 브레이크액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 안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분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액은 수분이 발생함과 동시에 안에 있는 드라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브레이크액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주기마다 브레이크액을 교체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각기 다른 재료들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레이크 패드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패드들을 따져보면은 세미 메탈릭 패드와 세라믹 패드만 놓고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미 메탈릭 패드는 말 그대로 금속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동 성능에 있어서는 현재 시중에서 OEM으로 흔히 판매되고 있는 세라믹 패드보다는 조금 우월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메탈릭 패드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인 분진이 많이 나온다든지 혹은 소음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브레이크 패드는 어쨌든 소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상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여러 가지로 섞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는 금속 칩, 비트라고 할게요. 비트가 패드 안에 속해 있는데 비트가 모양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섞어 만들다 보니까 일정하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일정하지 못해서 어느 패드는 소음이 안 나고 어느 패드는 소음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비트들이 어쨌든 제동력에 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는 패드는 티는 크게 안 나겠지만 비교적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소음이 안 나는 패드보다 제동력이 조금이나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는 앞서 설명해드린 세미 메탈릭 패드보다는 비교적 제동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있어서 세라믹 패드도 결코 성능이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소음과 분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고객님들 차들을 점검할 때 가끔씩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브레이크 디스크는 겉에서 봤을 때는 엄청 새 건데 뭔가 이상하게 두께가 이상하게도 많이 얇은 그런 디스크를 발견하곤 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디스크가 턱 졌다 그래서 디스크 교체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옆에 턱만 깎아내는 거거든요.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브레이크 디스크는 마모가 돼서 턱이 지면은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만 합니다. 제조사에서도 브레이크 디스크에 각 규정 두께가 전부 다 있는데요. 그 규정 두께가 초과되면은 당연히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스크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연마를 옆에 턱을 날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불이익은 순전히 다 운전자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얇아진 브레이크 디스크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디스크가 얇아진 만큼 압력을 충분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디스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와장창 하고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브레이크도 듣지 않고 위험에 아주 많은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시면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필히 꼭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브레이크를 너무 과하게 밟으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브레이크를 너무 과하게 밟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열화로 인해서 마찰 계수가 상실되게 됩니다. 상실되게 되면 당연히 브레이크는 밟았지만 차는 쓰질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겠죠. 그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페이드 현상을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카니발에 친구들 9명을 태우고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넘어가다가 오르막길엔 괜찮았는데 내리막길에 9명, 엄청난 무게죠, 카니발에. 그 무게를
조그만한 브레이크, 순정 브레이크로 버티면서 브레이크를 혹사시키면서 천천히 내려오기 위해서 꼬부랑꼬부랑 길을 천천히 내려오다가 거의 막바지쯤에 브레이크가 하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톨게이트 앞에서 겨우 멈췄는데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대관령국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내리막길 가다가 오른쪽에 갑자기 오르막길이 생깁니다. 그 오르막길은 브레이크 페이드, 지금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그쪽으로 안전하게 박아라, 뭐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페이드에서 신경 쓰시려면 내리막길에 자동 변속기에도 1단, 2단으로 따로 변속할 수 있는 셀렉터 레버가 다 있죠. 셀렉터 레버로 1단 혹은 2단으로 변경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덜 사용하시면서 내려오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레이싱 차량들은 엄청난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 엄청 잦은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차들은 왜 괜찮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요. 레이싱 차량들은 엄청난 큰 캘리퍼, 엄청나게 많은 포트홀이 존재하며 그 많은 포트홀 대비 엄청나게 큰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패드들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브랜드에 껴져 있는 브레이크 패드와는 다르고요. 페이드에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특수 설계가 되어져 있는 패드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에 다닐 때 레이싱 차들처럼 그렇게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레이싱 차량들을 보면 브레이크가 막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 이유는 페이드 현상이 최대한 오지 않는 레이싱 패드를 사용함과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브레이크 액을 사용해서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레이싱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이싱카처럼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도에서 절대로 레이싱차처럼 그렇게 과격한 운행이라든지 과격한 브레이킹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운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